안녕하세요. 한국초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버려야 할 8가지, 스티브 폴란이 말한 이 8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지심입니다. 스스로자 부딪힐 격, 갈지 마음심, 스스로 부딪히는 마음. 즉, 내가 어떤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잘했구나라고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명문대를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인생에서 성공해도 자기 스스로가 깎아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심리 상태는 어떤 게 주요할까요? 즉, 불만족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스스로가 이미 자기를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항상 삶은 불만족이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역시 난 부족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점점 깎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리 인생을 잘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결과를 굳이 깎아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무시이고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학대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이룬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칭찬하긴커녕 나는 역시 이것도 못해. 나는 역시 이게 또 부족해. 스스로를 자꾸 깎아 내려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후회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누구나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과거를 본다라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게 교훈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거는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 1%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은 과거 속에 결국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잘할 걸, 내가 예전에 공부를 잘할 걸, 내가 부지런하게 살 걸,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이 선택을 할 걸, 그때 용기를 가질 걸, 이런 식으로 과거를 후회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가 사라지고 이 사람은 또 과거 속에 살면서 과거 속에서 발목 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탕으로 이 교훈을 갖고 와서 현재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를 후회하면 할수록 현재가 사라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모든 몸과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니, 몸만 현재 그냥 밥을 먹고 있을 뿐이지 내 정신이나 내 마음은 지나간 10년, 20년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사라져버리고 더 위험한 건 뭘까요? 과거를 보고 있는 순간 나의 미래까지도 우울해져 버리고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져 버리게 된다. 우리가 자꾸 과거를 후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후회한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내 생각이나 모든 마음은 뒤를 보고 있는데 몸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서 오는 장애물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도 못하고 달려야 할 때 달리지도 못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유연하게 균형감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 즉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다.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경우처럼 현재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미래를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부딪히고 고통받게 되고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또 지나간 현재
지나간 현재가 또 어느 순간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계속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 과거를 후회하면 할수록 내 삶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현재도 사라지고 미래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불안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에서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비교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왠지 물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아 내가 요 정도 왔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이건 잘하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깎아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비교할 때 그렇잖아요. 난 A에 비해서 얼굴이 못생겼어. 난 B에 비해서 키가 작어. 나는 C보다 공부를 못해. 나는 D의 부모님보다 돈 없는 부모를 만났어. E보다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깎아내려가는 비교는 제일 위험하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는 순간 내 자신은 초라해진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또 과거를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정신을 차릴 건 난 진짜로 구제불능인가 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뭐가 생겨요? 자격지심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봤자 나는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생이 점점 꼬이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내 삶은 인생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 걱정.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20살이 넘으면 아 정말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왠지 나이가 들면 더 불행해질 것 같다. 재미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재밌는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그때마다 우리는 충분히 재미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걱정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걱정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이건 세상의 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흰머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내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이는 계속 들고 늙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단 1%도 없다. 1%도 없는데 벌써 내가 20살이야, 벌써 30살이야, 40살이야, 50살이야, 60살이야, 70살이야. 그렇게 걱정하는 게 누구나가 들 수 있지만 그 걱정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또 그러면서 후회가 또 되는 거죠. 후회. 그래서 나이를 걱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나이는 우리가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어차피 나이를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그거 가지고 벌써 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현재 내 자신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이는 걱정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한다고 해서 단 1%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내 나이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개인주의. 물론 이제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이제 대세긴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인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기대기도 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이렇게 꽉 막힌 대로 나만 잘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숨이 막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물 한 방울이 이렇게 결국은 계곡물을 따라서 또 강물을 따라서 결국은 큰 바다로 이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밖에 없으니까 숨이 막히고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안 줄지도 모르고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고자 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그대로 꽉 갇혀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주의가 심해지면 외로움이 생겨버리게 된다. 그러면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폐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항상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어떤 인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미루기. 이 부분도 익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미루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청소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청소를 안 하면 정말로 먼지가 수북해지고 쓰레기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시 맞다, 미루면 안 되지. 조금만 청소 안 하면 내 집이 쓰레기장이 되니까 억지로라도 아니면 힘을 내서라도 청소를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그날은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루고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집안이 쓰레기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를 청소하는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이거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쌓이게 되고 언젠가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내가 미루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대신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그럼 내가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미뤄버리고 매일 술 먹고 일도 안 해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대신 갚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이자가 불어나서 그 원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된다.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 우리는 파산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이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일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으면 그를 미루지 말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를 미루지 마시라. 왜냐하면 미루면 미룰수록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거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그 무게가 크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경우가 첫 번째. 도저히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죠. 인생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돌덩어리가 계속 내 뒤를 쫓아다니게 되고 나는 도둑질을 한 도둑놈처럼 경찰이 나를 쫓아온 것처럼 계속 이 인생에서 회피하고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 강박증. 우리는 항상 그래요.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최선이 중요한 거죠. 이 강박증이라는 것은 이 완벽주의처럼 나 이거 무조건 잘할 거야. 나 무조건 최고가 돼야 돼. 나 1등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목표만 정말 이렇게 높게 잡아버리면 가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그런 목표나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강박증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작
최고를 바랄 뿐이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너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만이 행복해.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가는 모든 길은 불행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의지가 꺾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생각만 앞서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루의 삶이 즐겁고 이 즐거움이 계속 누적되고 더 이상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아, 열심히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 향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 마지막 저 순간에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강박증처럼 완벽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그 나머지의 삶이 그만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하네요. 참 이게 저는 이제 최면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좋잖아요. 막 말하기는 할 수 있다.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나는 연봉 10억을 벌 수 있어. 마치 시크릿처럼 내가 100억을 상상하면 100억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꿈은 커야 돼. 꿈은 원대해야 돼. 뭐 예전에는 저는 이런 메시지, 이런 의미들을 너무 좋게 봤어요. 아, 이거는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 이런 건 참 위험하다. 무턱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그냥 망상일 뿐이다.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이나 자신감이라는 거는 막연하지가 않아야 돼요. 구체적이고 이 현실에 딱 두 다리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행운이 따라오기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명문대 가기를 바라고 아, 마치 막연히 10년 후에는 내가 성공할 것처럼 그거를 상상하고 그린다고 해서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항상 밟아 올라가는 것이 좋다. 내 꿈이 혹시나 이렇게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마치 그냥 비현실적이라면 이런 꿈을 갖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밟아서 올라갈지 그걸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에서 버려야 될 8가지 더 이제 추가 부분으로 이 3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미움을 갖지 말자. 인생에서 미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 한 20년 이상을 아버지를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면 할수록 결국 저는 그 미워하는 아버지를 닮아버렸다라는 거죠. 더 슬픈 건 뭐냐면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 최면을 걸어버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움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한다.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아버지를 여기서 계속 상상을 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도 또 미워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 평생 미워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정작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을 담아두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울까요?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니까 그 사람을 점점 상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 정작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밉다라면 당당하게 앞으로 가서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나 정말 서운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용서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당당히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미움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든 용서를 해주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아예 놓아줘 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 어떤 속상함이나 그 화를 충분히 풀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미움만 담아두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또 버려야 될 거.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는 이제 겁입니다. 겁. 우리가 겁을 먹는 건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 겁을 한번 먹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겁을 먹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나아가질 못하게 된다. 쉽게 말해 이제 쫄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쫄아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겁을 잔뜩 먹은 채 가만히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되도록 겁을 먹기보다는 한 번 더 해보자.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지 겁을 먹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식을 갖지 말자. 물론 이제 이 죄의식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라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전 여기까지 이제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래 잘못을 했는데 나는 죄의식을 가짐으로써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 받아야 돼.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난 쓰레기야. 내 인생은 망쳤어. 모든 사람이 날 비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격지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학대에 빠져버리면 이건 올바른 죄의식이 아니다. 마치 자기를 벌 줌으로써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죄의식의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A라는 사람한테 진짜 죄를 졌다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오히려 이 죄값을 내가 긍정적으로 이제 탕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의식이 있다고 해서 난 평생 죄인이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한마디 말이라도 더 좋게 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일해서 갚는 것처럼 죄의식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부터 내가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짜 맞는 거지. 그건 하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거는 결국은 자기 학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벌만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벌은 받겠지만 내가 충분히 저 사람한테 잘못했던 게 있다면 그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에 갇혀있게 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인생에서 버려야 될 8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취해야 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8가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한 만큼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자존감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그 교훈을 잡고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달려가야 된다. 남과의 비교 함정에 빠지지 말자. 남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열심히 바꾸어 나갈 것이고 내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내 스스로 칭찬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 나이가 가장 행복할 때고 가장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때다. 어차피 나이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즐겁게 도움도 주고받는 그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완수하자. 일곱 번째, 강박증.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최고가 될 수도 있다. 여덟 번째,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인생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8가지와 우리가 또 취해야 될 8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